오늘 날씨가 근데 비가 좀 분위기가 좋아요. 뭔가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네. 비 오는 날은 뭔가 뱀이 있는 것 같아요. 센치, 끈적하고 센치해지고 10cm? 와. 진짜 방송에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아 맞아. 저희가 이제 게스트가 없을 때 어떤 없다던지 콘텐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게스트분을 구했을 때라든지 어떤 콘텐츠 방향이 좀 달라졌을 텐데 네. 게스트분이 없을 때는 일단 저희의 일상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11pm 사연상담소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는 영상을 항상 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 측면에서 저희가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 위주로 아마 영상이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분과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 방향이 그 게스트에 좀 더 초점이 맞출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이제 자취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쩌다 보니까 방이 차네요. 한 다음 주 되면 그래도 따뜻해질 것 같은데. 5월쯤 되면 아마 따뜻해지겠죠. 근데 5월에 교생 가시잖아요. 그죠? 네. 교생 실황 이런 방송 할까요? 교생 실황? 괜찮은데? 제가 한번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어떤 교생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황이죠. 네. 일상도 함께 올리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쨌든 그런 측면은 그렇고. 저 11pm에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그 전에 비해서. 또 뭐 바닐라 씨도 일상 좀 올려요. 일상이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랬나?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다채롭죠, 일상이. 그렇게 뭐가 생각 안 다채로워요? 합니까? 다채로운 점을 말씀해 보세요. 다채로운 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찍을 거냐고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그냥. 저는 교생을 올리잖아요. 저는 보세요, 나중에. 그냥 미리 집에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 거리는 거. 그것도 일상이면 일상이죠. 어쨌든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유도 막 하는 거. 어쨌든 라떼님의 교생 생활에 정말 재밌는 일상이네. 교생 생활이 내 말 좀 합시다, 말 좀. 진짜. 구독자 수가 20만 찍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1pm의 소개 없이 바로 방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상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일상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심오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게 막 그렇게 깊은 이야기, 물론 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노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진지한 얘기만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라 씨가 얘기를 해주셨죠? 네, 멀어진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제 사연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 차례겠죠. 그렇죠. 네.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뭐 일상에서 어떤 고민이 뭐 있으신 거예요? 고민이에요, 아니면 근데 약간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좀 식상하다고 봐요. 그냥 왜요? 이야기로 좀 퍼가지고 잡읍시다. 일상 이야기. 일상 일상이나 좀 고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무겁게 더 너무 나오는 무겁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이야기로 컨셉을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죠. 어떤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좀 멀리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조치원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어떤 통학을 했다가 네. 통학 진짜 힘들 건데. 근데 통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학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집에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학교가 있어도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집에 가니까 집에 있을 시간도 많고 그래서 언제나 이제 가족들하고 네. 함께 보낼 시간이 꽤 있었어요. 네. 그게 그리고 굳이 시간을 네. 같이 네. 보내지 않더라도 네. 어떤 같이 있는 것만으로 뭔가 교감이 된다는 그쵸.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도 그게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네. 그런 말처럼 몸이 가까워지면 어쨌든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그렇게 멀어졌다는 느낌 항상 받지 못했었어요. 통학하실 때는? 네, 통학할 때는. 왜냐면은 그래도 제가 금공강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통학을 하다가 금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사실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느꼈어요. 통학이 힘들죠. 네. 그래서 할 거면 그냥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통학을 그만두시고
자취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취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에 7일을 보죠. 그렇게 되면 통학할 때는. 근데 이틀밖에 못 보는 거 해봤자 이제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는 거죠. 마음은 멀어진 것 같지 않았죠. 항상 뭐 가족을 보나 안 보나 가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뭔가 응축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서로 그런 공동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네. 계속 이틀째 보다 보니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게 갑자기 확 멀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그게 이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이틀째 보는 거랑 항상 7일째 보던 거랑 그 차이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방학 때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갔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만 이틀만 지내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거는 제가 없었던 그 가족끼리의 분위기가 아예 달라져 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로가 서로의 일상이라는 벽을 치고 그 일상이라는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지내는 그런 가족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완전 개인주의가 네, 만연한 개인주의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짜증이 나고 서로 그래서 서로 그냥 방이나 TV 보고 그런 느낌? 그 전에는 안 그전에는 안 그랬었죠. 네, 그전에는 같이 막 TV 보면서 뭐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서로 그냥 아버지 퇴근하시면 바로 식사하시고 방에 들어가시면 TV를 보시고 어머니는 늦게 들어오셔서 뭐 드라마 보시다가 주무시고 뭐 누나는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거죠. 물론 되게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겪게 되면 그게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족들 간의 그런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한 분위기가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체감이 많이 됐죠. 저는 어차피 가족 셋이 다 친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낯설었어요. 아 내가 이게 내 집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거의 3개월간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가족의 구성원인데 이러한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에 있어서 내 책임도 있다. 내가 한번 이거를 돌이켜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사명감을 한번 가졌다. 아 잠깐 근데 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쨌든 4명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랑 3명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는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가족들이 그 이틀을 올 때 같이 뭐 밥을 먹자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항상 이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한다고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선 제가 어쨌든 책임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내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끼리 꼭 밥 먹는 시간을 한번 가지자 했고 가족들에게 있어서 뭐가 모자란지 뭐 그런 거를 저 혼자 뭔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좌절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가족끼리의 어떤 회의나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원한다고 말하니까 다들 그냥 흘려 듣는 거죠. 아이고 그랬어? 약간 기특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듣고 만 거죠. 거기서부터 실패를 했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그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족들까지 다시 이제 화합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러니까 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느꼈을 때 그 개인주의 만연한 것과 한 3주에 걸쳤을 때 그 개인주의 만연함의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보다 더 심하구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봤던 점들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더 많이 캐치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 쓴 언행이 달라졌다. 다양한 행동, 신경 쓰는 정도나 화를 내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너무나 격한 거예요. 그 화를 낸다는 게 개인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내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절을 또 한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당장에 내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었던 거. 어느 날 진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좌절감이 극에 달한 날이었겠죠.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시는데 거의 이혼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충격을 받았던 거는 누나는 그냥 일상인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막 언행 그렇게 격해지고 막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냥 방에 들어가서 막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네. 더워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자고 있는 제 곁에 와서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네. 진짜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물론 제가 자는 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죠.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시고 주무실 때쯤 저는 그때서 일어나서 괜히 큰 방에 들어가서 그 자는 모습을 한번 지켜봤어요. 무력감이죠.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밤에 무력감을 해야 될까요? 새벽에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그냥 허탈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그게 효용을 갖추지 못할 때, 하지만 그 일이 점점 심화되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계속 지켜볼 때, 그때 무력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더 죄송스러운 것도 있었죠. 항상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가족들 간의 애교도 부리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물론 얹어서 무력감이 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하면은 뭐 엄마가 뭐 하고 있어 아들 이러면은 나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받는다던가, 예를 들어 뭐 더 살갑게 못한다는. 살갑게 못하고 뭔가 그런 언행 하나에 신경을 쓴다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그날 느낀 게 있죠. 아, 나는 외면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뭐를 외면?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외면하는 거. 지금 당장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은 네. 외면하는 법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습을 지나쳐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제가 나중에 여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듬어줄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네. 이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 저도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붙들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길가에 누가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네. 제가 거기서 같이 걱정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마을에 달려가서 뭐 도움을 구하던가 그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 한번 외면하고 지나쳐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외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지나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앞으로 나아가기 제가 위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그걸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외면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되게 매정하게 냉정하게 느껴지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가족인데. 그래서 외면하는 법이 절실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당장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뭐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일단은 외면하고 지나쳐야만 하겠다, 가족들에 있어서. 하지만 제가 외면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떤 잊지 않는다는 거죠. 줄로 묶어놓고 일단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긴 줄을 묶어놓으면 그게 당장에 당겨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겨질 장력이 생길 때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력이 생길 때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나아가겠다. 나는 가족들을 잊지 않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장력이 생길 때쯤에 나는 가족들과 함께 끌고 나가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힘이 생길 거다. 가족들을 끌고. 그때는 가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쯤 내가 다시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가족들을 외면하고 그러지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바를 인정하는 거, 거기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다른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참 힘들었죠.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가. 그죠? 뭐 조금 힘들지만 안부 인사 같은 거 좀 살갑게 편지 같은 거 써드린다거나 그런 거죠. 제가 타지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뭔가 그런 걸 좀 제가 좀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뭐 라떼님이랑 완전히 구조가 비슷한 경험은 아닌데, 방금 라떼님 말씀하신 외면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내가 해결할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외면하고 나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건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 우선은 이게 얘기가 되게 이제 터지나요?
아니요. 옛날까지 올라가는데 몇 살 때죠? 제가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네, 올라가요?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네요. 거의 한 15년 전? 네, 15년. 꼭 그걸 나이를 밝히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한번 부도를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저희 이제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외할머니 되시는 외할머니께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는데 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안 이롭게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엄마한테 이혼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되게 다시 사이가 회복이 돼서 좋아져가지고 잘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저의 교육상으로 저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미지였다는 거죠. 잘 지내는 것 같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내막을 보니까 감정이 되게 많이 안 좋으셨더라고요. 외할머니랑 아버지 사이에. 골이 깊어졌다. 네, 골이 좀 깊었던 거죠.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섭섭한 점이 많고 할머니도 아버지한테 섭섭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보다 할머니랑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아버지보다 할머니랑 더 가까우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네.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네. 스스럼 없이 하신 거고. 그렇죠. 저한테. 지금까지는 이제 숨겨왔지만 이제는 너도 알 나이가 됐다. 뭐 이거를 마냥 너한테 숨길 수만은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예전에 이제 왜 내가 너네 아빠랑 엄마를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을 하라고 시켰는지 이렇게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 아빠한테 뭐가 섭섭하고 뭐가 좀 감정이 상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전 참 난감한 거죠. 할머니도 제 할머니고 아버지도 제 아버지고 만약에 남을 욕했다면 저는 이제 차라리 동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의 편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때는 제가 외면한다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 속에 그냥 마음속으로는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드린다거나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지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보면 라떼님이 하시는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인 거죠. 외면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라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말이 되게 공감이 오더라고요. 외면하는 법. 네, 외면하는 법. 그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 있잖아요. 장력이요. 네, 되게 긴 끈을 메고 일단은 걸어간다는 거. 가족들이랑 나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긴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것 뿐이다. 그러다가 장력이 생기면 내가 가족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네요. 서로. 그렇죠. 아주 네. 와.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테마는
어쩌다 보니까 외면하는 법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처졌죠. 처졌. 비 오는 날에 맞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약간 파란 밤이었어요. 파란 밤? 그러니까 검은 밤이 아니라 그쵸. 해가 질 때쯤 되는 그 네. 푸른빛 있잖아요. 그런 네.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11pm에 좀 적합한 어울려서 분위기였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많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약간 밑밥을 깔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작할 때 약간 깔았죠? 네 얘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긴 네, 한데 심각한 다음에는 뭔가 재밌는 얘기도 있으면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평가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죠. 네. 바닐라 씨는 네. 오늘 방송을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몇 점 보십니까? 5점 만점에? 네. 5점 만점에. 저는 솔직히 뭐 라떼님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그 장력 그 비유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점 만점 5점 주겠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가 유치한 사람 만드네 그냥. 어쨌든 오늘 방송은 네. 외면하는 법 이런 저희 일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아마 이런 테마의 방송이 네. 주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게스트를 만약에 모시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일상을 얘기를 하면서 또 그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는 저희 컨셉이랑 맞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송이 계속 될 거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는 뭐 다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왼쪽 하단에 gmrz889naver.com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네, 꼭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